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일명 존엄사법으로도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법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내일 이 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자, 오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그리고 그 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건강학회 윤영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사장께서는 의사이자 죽음에 네. 관해서도 오랜 시간 연구를 하셨고 네.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데도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신 걸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존엄사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존엄사법은 임종 과정에 접었을 때 본인의 연명으로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예.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은 임종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치료 효과는 없으면서 예. 생명을 연장을 시도하고자 하는 치료, 특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그리고 항암제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법은 2008년 2월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께서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다가 예. 과다 출혈로 인해서 뇌 손상이 오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가족들은 평소에 김할머니께서 이 기계에 의존해서 삶을 연장하기보다는 깨끗한 삶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중단을 가족도 요구했지만 예. 병원이 거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예. 이 사건을 인해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탄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의 취지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네네.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걸까요? 더 이상 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할 때 포기하기보다는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시켜주고 돌봄을 제공해주는 취지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죽음이 피할 수 없다면 실패라기보다는 삶의 완성을 승화시켜주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죽음의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생명권을 강조하면서 이 법에 네.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연명의료를 중단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예.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어서 생명권 침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법안을 좀 자세히 보면요.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서 이제 네, 의사를 그렇습니다. 나타내야 한다라고 네, 하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두 가지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예. 환자가 작성해서 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그 의사를 밝히는 반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환자에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냐. 네, 자,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내일로 딱 1년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나 그 유보에 들어간 환자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1년 동안 3만 5천 명이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통해서 중단한 것은 11,000명이 불과하고 예. 가족들에 의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그 가족의 2명의 그 일치된 그 진술을 통해서 한 게 11,000명. 그래서 가족 전원에 합의된 의사에 의해서 중단된 게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환자보다는 가족에 의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10명에서 7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그 명확한 이유는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네. 또 30대와 80대를 보면 또 여성이 또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인이 이제 건강할 때 미리 작성을 하는 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보통의 그 이유가 나는 뭐 의미 없는 연명 의료는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도 지우고 싶지 않고 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 뭐 이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는 11만 명 정도로 돼 있고 남성분이 3만여 명, 여성분이 7만여 명으로
특히 여성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역시 이 부분도 지금 그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만 예. 특히 여성분들이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계에 의존하기보다는 깨끗한 삶을 더 원하고 예. 또 이런 연명을 중단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뒤 뜻하지 않게 건강이 나빠져서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네, 현재까지 약 280여 명 정도, 280여 네, 명이요? 0.3%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야기는 임종 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본인이 작성한 사전 연명 의향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예. 병원이나 정부가 환자가 응급실에 오거나 또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의 사전 연명 의향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 있다면 그걸 의무 기록에 기록하고 만약 작성을 안 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의사가 있는지 아하. 그걸 확인해서 작성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류는요, 병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쓰고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90여 개의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그 등록기관 가서만 작성이 가능하고 예. 본인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달 말부터는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까지는 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전원의 그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개정되게 되면은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1촌 이내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예. 이제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이나 유보하고자 할 때 가족의 동의를 동의가 받아야 필요합니다. 하는 네, 범위가 축소가 축소가 된 된 거군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 개정안이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네네. 아직도 좀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 논의돼야 할 부분이 더 있다 하는 점이 있으시다고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확인하고 예. 그 없는 경우는 작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법안으로 개정돼서 이러한 그 병원에서 활성화될 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런 죽음 문제를 가족들 간에 특히 이런 설 명절에서도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종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정부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전에 아름답게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이제 이사장님께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암을 극복한 환자들을 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이제 알아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장기간 동안 수많은 암 환자를 연구를 하면서 암을 이겨내고 완치된 분들의 그 습관들이 특별한 습관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의 습관을 저희가 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으로 나눌 수 있고 아, 지금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신체적 건강으로 보자면 규칙 운동,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금연과 절주,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생활, 특히 이제 수면이라든지 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이 이제 신체적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신적 건강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하는 삶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 본인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 가족도 있겠지만 친구도 동료들과의 삶을 생각하는 거가 그 암을 극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1인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네. 이런 경우에는 혼자 살더라도 좀 친구나 가족들과 네, 교류를 네. 자주 하고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런 게 되겠군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그런 경우는 SNS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네. SNS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 긍정적인 생각과 이런 감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요소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흔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스트레스가 다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스트레스를 좀 나눠보면 예.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스트레스, 유후 스트레스, 그 좋은 스트레스를 유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예. 어떠한 그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좋은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고 운동을 안 한다면 건강을 나쁘게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를 내가 건강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서 운동하고 절주하고 또 금연을 한다면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걸 네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제 뭐 명절 스트레스라는 네. 것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 설 연휴다 보니까 뭐 도로 정체도 심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걸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겠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러나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게 많은 경우일 겁니다. 어떤 그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예. 그 혼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나눠서 특히 이제 명절로 인해서 주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다른 사람 참여시켜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사장님께서도 어떤 이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습관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도 이거 힘들고 할 때는 예. 이 스트레스를 이것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기회로 생각하는 거를 하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더 내가 뭘 바꿔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 과거의 습관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받아들여서 예. 새롭게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거가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산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폐 기능도 좋아지게 하고 면역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에게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등산이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엄사법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한국건강학회 윤영호 이사장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